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미국 증시도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이유도 찾아보고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느라고 예. 방향 조정한다고 저랑 인사를 놓치셨습니다. 0점이 안 맞나 봐요? 괜찮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프로그램 제목을 파월 후폭풍 강타라고 잡아주셨네요. 네.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제목을 달았으면 싶었는데 이제 스토리보다 좀 현실에 주목할 때 아닌가. 예.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현실을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냥 스토리, 네. 비전, 음. 꿈, 뭐 이렇게 가능성 이런 거보다도 얼마 버는데 너 안 망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이제 그거 좀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예외 없습니다. 호들갑의 끝무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매체 저 매체 똑같은 얘기들을 한 지가 오래됐죠. AI 나왔을 때는 AI 갖고 며칠을 했고, 뭐 로봇 갖고 할 때 로봇 며칠 했고, 2차 전지는 지금은 몇 달째 이러고 있고, 거기다가 저 같은 사람까지도 못 먹어도 고를 외쳤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 이런 장이 왔는데 파월의 후폭풍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다들 이제 어제 뉴욕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처음엔 좋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갔다고 그 안 좋은 소식에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증시는 오히려 좋아하는 그 bad is good 패러다임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흘러내리고 어제는 이마롤 선생도 출연하지 않으면서 장중 저점으로 끝났는데 자 나왔던 재료 중에 이거 SBB 실리콘밸리 뱅크 아닙니까? 네네. 캘리포니아에 이제 있다는데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이때가 금융위기 때고요. 뭐 이 무렵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고 어제 하루 60.4%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일간 차트가 이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들고 있던 채권이 이제 주로 고객들이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이죠. 기술 기업들. 그런데 채권 더 들고 있어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손실 확정하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돈이 쫓이고 이제 뱅크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자꾸 예금 찾아가겠다고 하니 20억 달러 이상 자본 조달 나선다. 유상증자. 또 한 5억 달러 정도 전환사채도 만든다. 우리가 뭐 책에서는 선진금융기법이라고 배웠습니다만 뭐 CB니 전환사채니 신주인 수권부 뭐니 이거 보면은 전부 종이장사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직접 자금 조달이 힘들면 뭔가 좋은 거 붙여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자금 하는데 조달하는 거죠. 네. 겉보기에는 무슨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포장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실버게이트 캐피털이죠. 이거는 뭐 가상화폐 관련한 그런 그건데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절대 후진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란 것이 속성이 이런가 봐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여기까지도 오는 게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뭐 2014년 그때 겨우 상장해서 가상화폐 붐으로 이렇게 같이 갔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체 청산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FTX 망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맛이 갔는데요. 자,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얘만 하더라도 재밌는 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연준이 선정한 자산 규모로 미국 내 16위랍니다. SVB가요? 예, 네. 꽤 큰 은행이죠. 그러면 자산 규모로 최대의 은행은 우리가 잘 아는 JP 모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건데 자, JP 모간도 이 상황이에요. 월간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간당간당합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도 이렇게 한 데다가 MACD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그리고 뭐 꺾일 만한 레벨에서 꺾였고 살짝 일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서 더 못 가고 또 이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또 한 번 저는 본능적으로 한번 찍어 보니까 작년 하락폭에 61.8%니까 더 못 가네요. 한 서너 번 막히다가 결국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자, 200일선은 이번에 지켜져 줄라는지 거래빵 터지는 걸로 봐서는 저가 매수도 상당한데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존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우존스 200일선 물고 내려왔고 3대 지수 다 200일선 살짝 물고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뭐 삼각형 어쩌고 했던 거는 기각하고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깃발형 내지는 직사각형, 깃발형에 더 가까운데 이 하단이 지켜질 것인가가 궁금하고 혹시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이 선 정도면은 뭐 3월 FMC나 뭐나 다 소화하고 이 정도까지 그동안 올라왔던 거 조정받고 다시 갈라는지 결국 여기까지가 한계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엔비디아 보시죠. AI 할 때 최고의 그거였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 구간이 혹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파동이론에서 말하는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이렇게 해서 파동을 이루면서 왔고요. 네. 이게 A파고 지금 이게 현재 B파의 고점을 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구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테슬라.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넘게 받는 모델 Y가 핸들이 쑥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뜬구름 그만 잡고 현실에 발을 디치자고요. 자율주행도 좋은데 자율주행 이전에 핸들부터 빠지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데일리에서 아주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습니다. 라운딩 탑이 나오는데 얘는 160불 깨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200일선 살짝 물고 내려오죠.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으면 후행 스팬이 막 물고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이거는 스토리만 있는 회사 아니에요. 스토리만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정말 경쟁력도 있고 돈도 버는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투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전통적인 기법인 볼린저 밴드를 씌워 놓으니까 일간 같은 경우에는 물고 나가면 들어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 위클리나 먼슬리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밴드 상단 위에서 과열이죠. 여기에는 물론 공매도의 쇼스퀴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위클리에 일단 캔들이 십자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 PER이나 PBR이 이 정도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앞으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도 지금 이런 어떤 기술적 과열 국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 느껴져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택도 없는 회사들 있죠. 100얼마가 나오는 회사들, 매출 없고 영업이익 잘 안 나오는 그래서 PER도 계산도 안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조금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분명히 과열된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지금은 축소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유동성은 좀 강한 네. 편이고요. 그 유동성의 끝물을 저희가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저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시장은 지금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경상수지 오늘 발표가 있었죠. 네네. 한은에서 이제 11월 달에 적자 있었고 12월에 괜찮았다가 1월 달 경상수지가 다시 이제 적자로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뭐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시장에 충격을 하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동안에 1303원 이후에 다음으로 한번 짚어보던 1330원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여기서 한 1350원대 중반까지는 그동안 하락에 대한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반발 내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변수. BOJ가 이제 구르다 하루이코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통화정책회의에서 그냥 기존의 정책에 아무 변화를 가하지 않았어요. 완화기조 그대로 유지한다. 예, 완화기조 그대로 유지한다 했더니만 순간적으로 한 원빅 정도 뛰더라고요. 달러엔 환율이. 엔이 약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약세로 갔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딜러들이 기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반응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크게 갈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 궁금합니다. 요거. 지금 여기 보면은 달러엔 환율이 이 무렵 한 137엔 근방에서 막히느냐 아니면 이거 뚫고 결국 계속해서 엔 약세 달러 강으로 가느냐. 제 일감은 왠지 무슨 뭐 추세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느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으로 가는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으나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오늘 밤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서 살폈던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찝찝한
얘들이 또 탄광에서 튀어나온 카나리안가 싶기도 한데 마치 2008년에 그걸 갖다 연상시키는 뭐 BNP 파리바 무슨 펀드 청산, 네네. 펀드 환매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금융위기 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연상시키는 조금 찝찝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오늘 고용지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고용지표가 결국 아까 살펴봤던 다우나 이런 것에서 지지할 만한 구간에서 다시 증시를 갖다가 돌려 세우는 것인지 고용지표와 곧이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FOMC 이후로 결국 흘러내리는지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조금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키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 시켜가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